협심증은 안정성 협심증과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문제는 바로 안정성 협심증인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돌연사 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정성 협심증 같은 경우는 보통 안정 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가 스트레스 상황, 운동을 하거나 또는 심장이 빨리 뛰어서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안정을 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데 관상동맥이 수축을 일으키거나 또는 심장으로 전달되는 혈액이 이유 없이 적어지면서 안정을 해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고 일부의 심장 근육, 심근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불안정성 협심증과 그리고 심근경색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불안정성 협심증도 심근경색과 같이 취급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을 알아보면 증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형 같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특정적으로 심장부나 또는 흉골, 가슴뼈 뒤쪽으로 발작 쪽으로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통증들이 어깨나 팔로 진행되는 방사통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만 협심증의 통증이 고령층과 당뇨병 환자에서는 특이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어서 단순히 체한 느낌만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소화제 등으로 호전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층이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꼭 응급의학과나 응급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 협심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이럴 때 많이 나타나고요.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하면 가슴의 통증은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흡연을 하거나 또는 찬바람을 접할 때도 발생을 하는데 이 역시도 가슴의 통증 시간이 몇 초에서 몇 분, 보통 10분 이내이고요.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하거나 또는 가슴의 일시적인 통증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협심증으로서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심증 발작이 있는 경우 안정성 협심증인 경우에는 혈압의 변화가 대부분 없는데 반면에 불안정성 협심증인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통증들은 새벽이나 아침에 주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밤새 자면서 안정되었던 심박동수가 일어나면서 카테콜라민 등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상과 더불어서 많이 노출이 되면 이에 따라서 심장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5분 이내에 사라지지만 증상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수 있어서 응급실이나 응급의학센터로 방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협심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응급약으로서 혀 밑에 녹이는 설화, 니트로글리세린 정 또는 스프레이 형태의 응급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불안정성 협심증인 경우에는 이러한 응급약을 집에서 자가로 사용하여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반면에 안정성 협심증인 경우에는 안정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협심증의 진단은 주치의와 충분한 병력 청취, 그리고 트로포닌 T 등의 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안정성 협심증과 불안정성 협심증을 구분하기 위한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심전도를 몸에 붙이고 트레드밀,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 근육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핵 의학 검사인 카디악 스펙트 검사, 그리고 24채널 심장 다중기 CT, 즉 심장 CT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치료에서 불안정성 협심증인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는 심근경색에 준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안정성 협심증인데요. 안정성 협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검사를 해보면 관상동맥에 특별히 문제도 없고 또 혈액 검사에도 문제가 없고 통증이 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돌연사 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기저질환으로서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동반하면서 협진증이 한 번이라도 진단된 분들은 이러한 응급약으로서의 알약과 스프레이 등을 갖고 다니신 것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또 지인에게 본인들이 혼자 계시거나 의료기관과 먼 경우에 쓰러졌을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